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최상병 사건. 야,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국정조사도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게 있었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청문회가 몇 번 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정조사가 발동되지는 않았습니다.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요, 국정조사 특위를 따로 구성을 합니다. 그 특위에서 별도의 조사 활동을 벌이는 건데, 지금은 법사위에서 우리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연 겁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고 진척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정조사가 실제로 발동되는 것보다는 좀 못했습니다. 국정조사가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국정조사 발동은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었죠. 그 왜 그러냐? 우원식 국회의장 때문이었습니다. 국정조사는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만 있으면 발동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300명이기 때문에 4분의 1이면은 몇 명인가요? 국회의원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80명 정도면 75명 정도인가요? 75명 맞네. 75명 정도이네. 75명만 되면은 발동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 국정조사는 이미 발동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국정조사 계획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없으면 국정조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에 가깝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만 올라가면은 당연히 국정조사 의결, 조사 계획서는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국정조사 계획서가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최상병 국정조사 이거는 21대 국회 때부터 나왔던 거죠. 작년 겨울 때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국정조사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미뤄졌던 거예요. 옛날에는 21대 국회 때는 갑자기 김진표 때문에 국정조사가 안 이루어졌었고요. 22대 국회 와가지고는 우원식 때문에 국정조사가 미뤄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병 국정조사를 하겠다, 더 이상 미루지 못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7일까지 국정조사위원을 선임해달라. 이 말은 뭐다? 2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참 많이 기다렸죠. 최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1년하고도 근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경로,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뻔했던 그 일로부터도 1년 이상 지난 그 시점에 뒷북으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박정훈 대령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미 엊그저께 열렸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시작한다니까 참 만사지탄입니다. 너무 많이 늦어졌죠. 하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이라는 걸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조사
발동이 늦어진 이유도 좀 설명을 했고 자기 변명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잠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원식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다음 순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최혜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혜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청년이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됩니다.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 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가 3차례에 걸쳐 특검 법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 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관한 사안입니다. 진상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실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이 점을 두고 고심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헌법을 통해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엄격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와 동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는 바로 이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 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의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국민의 곁으로 가는 일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 보시기에도 합당할 것입니다. 여야 정당의 11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원식 국회. 참 답답하죠. 얼굴도 보기 싫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저 역시 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윤석열도 밉지만 이 우원식의 이 참 시간을 끄는, 그러니까 국회의장으로서 자기 체면만 챙기려고 하는 뭐 그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충분히 쌓여야만이
쌓여야만이 그때서야 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태도인 거죠. 참 보면서 답답합니다. 지금 우원식 때문에 밀려있는 국정조사가 4개입니다. 최혜병 사건 국정조사 있고요. 오송 지하차도 사건 국정조사도 있습니다. 언론 장악과 관련된 국정조사도 있고요. 라인 사태니 비롯한 대일 굴욕 외교와 관련된 국정조사도 현재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안건만 4개인 거예요. 이 밖에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 안건이 제출이 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까지 합치면 이 국정조사 안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딱 하나 뭐 그럭저럭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되는 것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바로 이 라인 사태 부분입니다. 현재 이 라인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조만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최혜병 사건, 오송 지하차도 사건, 언론 장악 사건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안건이 접수만 되어 있을 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만 있으면 바로 국정조사권이 발동이 됩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4분의 1이 동의서만 써내잖아요. 그럼 바로 국정조사 권이 발동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정조사 계획서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좋아.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몇 석입니까? 예. 지금 170석이 훌쩍 넘죠. 다른 야당들까지 합치면 최대 192석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어요. 과반 훌쩍 넘습니다. 3분의 2에 육박하잖아요.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했죠? 예.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을 안 한 거예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통과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시간이 미뤄진 겁니다.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특검을 발동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특검이 지금 무산된 지가 언제예요? 사실 특검이 무산되자마자 바로 국정조사를 통과시키는 게 맞았어요. 그래야지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한 거부권 행사를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런 거거든요. 국정조사하고 특검하고는 같이 가줘야 돼요. 특검이라는 게 사실 힘이 약해요, 생각보다. 특검이 힘을 받으려면은 국회의 국정조사가 함께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못하는 거는 국정조사가 하고, 국정조사가 하기 힘든 강제 구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특검이 하고 서로 이렇게 힘의 이 역할 분담이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안 한 거잖아. 이거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특검을 못하면은 국정조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미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한다니 다행이긴 해요. 근데 이미 많이 늦었죠. 엊그저께 박정훈 대령 1심 결심이 있었습니다. 재판 거의 끝났어요. 물론 여기서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수사가 미진하면은 그 미진한 수사를 뒷받침해서 좀 잘 되게 만드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국정조사입니다. 공수처, 저 힘약한 공수처 힘을 좀 받으려면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회가 공수처를 도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사실은 국정조사예요. 그래야지 이게 좀 된단 말이야. 근데 공수처 수사가 끝날 때쯤, 공수처 수사가 지지부진할 때쯤에 국정조사권을 발동한다? 참.
참 이 박정훈 대령 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우리 그 최해병과 함께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난 우리 해병 병사가 있습니다. 그 해병 병사의 어머니가 국회 앞에서 신문고를 치고 있는 모습이죠. 당시 21대 국회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해병 사건이 국정조사권 발동 안 하는 바람에 제발 국정조사권 발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해 겨울이었거든요. 지난해 겨울에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1년 만에 겨울이 다음 두 번째 겨울이 와서야 겨우 이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지금 당시 이 신문고를 치는 어머니 그 이분 아들 그러니까 우리 최해병과 같이 물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났던 그 친구는요 얼마 전까지도 현재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놓쳤기 때문에 최상병이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자책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을 누가 어루만져 줄 거예요. 국회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해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증거들이 이제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조사가 함께 갔다면 군사법원에서 함부로 판결 못 내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국정조사권이 발동됐다는 거는 저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가 왠지 모르게 윤석열 정권의 행보와 좀 겹쳐 보인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우원식 국회의장 참 매번 실망시키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을 좀 하지 말길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6분입니다.